대형 병원 하면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랑 비슷해요. 규모가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뭔가 더 체계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마케팅이나 광고 부분에서는 더 화려하고 더 믿음 있게 움직여지죠. 그리고 직원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역할 분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소규모 병원들, 개인 병원들은 주로 모발 이식을 이제 원장님 한두 분이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좀 더 규모가 작고 정감이 있다면 정감이 있고 더 디테일하고 약간 맞춤형 서비스가 좀 더 가능하겠죠. 그런 마음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이나 뭐 이런 문의가 오실 때도 지방에서 상담도 받아보셨고 하셔서 수술을 결정할까 하다가 혹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면 뭔가 다르고 더 수준이 높을까 걱정이 돼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한두 푼 하는 수술이 아니고 얼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 없이 잘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지방에도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서울에 가장 붐비는 지역에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건 사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 특히 번화가 뭐 아시죠? 강남, 압구정, 신사 뭐 이 근처에서 개원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실력이 좋고 수술을 잘하는 병원들도 존재하고요. 실제로 평판이 되게 나쁜 병원인데 수술 결과가 좋았던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 있는 선생님 중에도 실력이 좋거나 아니면 잠깐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수술 결과가 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컴플레인 환자가 많으면 사실 후기 관리도 하는 편이에요, 병원들이. 저희 병원 같으면 후기 관리를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너무 없어요? 없으니까 믿음이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후기가 많고 너무 완벽해.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나쁜 병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꼭 걸러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을 볼 수 없는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예를 들어 그 선생님이 너무 유명해. 그 선생님을 설명을 들었고 지인이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았어. 근데 이 선생님이 너무 실력이 좋고 너무 유명해서 너무 바빠. 정말 실장님만 상담하고 믿고 수술해도 돼. 그런 병원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원장님을 보고 내 상태를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직접 뵙고 뭔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랑 이게 잘 안 돼. 이런 병원은 사실 좀 상업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비용을 가지고 자꾸 딜을 하는 병원은 조금 질이 나쁜 병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백화점 가면 세일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싸다는 거는 그만큼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왜 싸게 해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대부분 상습 리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잡아놓고 그 수술을 그냥 후딱후딱 해치우는 스타일의 병원이라면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 17년, 18년째 재수술 막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케이스도 받고 의료진이 더 이해가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그쵸. 대부분은 좀 책임 전가를 하는 방법이 원장님이 경과를 안 보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경과를 보면 미안해서라도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보완을 해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이 경과를 보는 병원들은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죠. 원래 이때 이렇고 1년째 원장님 경과 보실 거고 문제 있으면 리터치 하면서 2차 수술 병행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인 멘트로 접근을 하는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실장님들은. 그리고 컴플레인은 없애야 되니까 그쵸. 그분들의 역할이니까. 저는 원장님이 경과를 보는지는 수술하기 전에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장님 6개월째 꼭 뵙고 싶어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수술 예약할게요. 그러면 사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꼭 하게 해줄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모발 이식이 좀 강하게 발달한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그 병원들도 좀 괜찮은 수준인데 문제는 아시아인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 환자와 동양 환자가 이게 모발 이식의 특성이 좀 많이 달라요. 동양 환자들은 좀 더 모질이 질기고 길고 두껍고 이런 경향이 많고요. 두피 자체도 좀 뻣뻣한 경우가 많거든요. 좀 더 밀도를 신경 써야 되고 이식 과정이 좀 까다로워요. 실제로 외국에서 수술을 하고 온 경우에 서양인처럼 수술한 경우, 디자인이 잘못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면 괜찮은데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재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모발 이식 수준이 거의 전 세계 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특별히 외국에 가서 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는 선생님과 환자의 시너지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잘하는 선생님이 실패한 케이스도 봤고 당연하죠. 유명하지 않은 선생님이 성공한 케이스도 네. 많이 보게 맞아요.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죠.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상담을 해보시고 네. 결정하시는 게 나쁜 병원을 조금이라도 피하실 네. 수 있다.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옮기시거나 개원하는 경우가 병원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네. 병원을 따라가지 말고 선생님을 선생님을 따라가시면 네. 돼요.